자, 신석정 시인의 역사 해설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바로 민중들의 역사예요. 그 시중에서 이런 민중들의 힘, 민중들의 역사, 민중들의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시들이 꽤 있죠. 이제 그러한 계열의 시들 중 하나라고 보면 되고, 이 시는 일상적인 자연물, 달래꽃과 같은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어떤 민중의 위대함을 예찬하는, 민중의 역사를 예찬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터를 치지 않고 쭉 이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시를 산문시라고 얘기하죠. 끝나고 산문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허잘것없는은 하잘것없는의 방언인데 보잘것없다는 뜻이죠. 보잘것없는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적 자연물이 달래꽃입니다. 자, 이 달래꽃은요, 여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사소해 보입니다. 민중들의 모습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중들은 화려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권력을 크게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죠. 사회적 약자와 같이 보이기도 하죠. 자, 그 달래꽃을 봤을 때 따뜻하게 타오르는 햇볕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자, 그런 것들보다도 무언가 어렴풋한 크나큰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장이 길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달래꽃만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마음이 있어서 저 달래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 같은 것들은 달래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연물들이죠. 달래꽃과 조화를 이루면서 달래꽃을 피워내는 이제 그런 자연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그 마음이래.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달래꽃이 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민중들의 저력, 이 민중들을 이끄는 힘, 민중들의 어떤 마음, 이제 이런 것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중들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영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영속성,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정권이라든가 혹은 뭐 통치 체제라든가 나라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바뀌어올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 민중들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일상적인 자연물들과 마음이 있어서 달래꽃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중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힘, 우리 민중의 역사와 조화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비유적인 얘기를,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야, 꽁꽁 얼어붙은 대지 위로. 뭔 소리죠? 꽁꽁 얼어붙은. 자, 마이너스죠. 부정적 현실입니다. 자, 그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근데 애잔하니까 민중의 역사는 항상 애잔하죠. 민중들은 좀 핍박받고 좀 어렵고 이런 것이 항상 이제 민중들에게 있으니까. 자, 하여간 부정적 현실을 뚫고 솟아오른, 하지만 솟아오르기 때문에 뭔가 상승 이미지까지 보여주면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저 달래꽃의 역사라거나 또는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민중들의 긴 역사, 힘, 그리고 아름다운 것, 자,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민중의 역사와 저력과 아름다움, 그것을 화자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화자는 비록 부정적 현실이지만 그것을 뚫고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민중들의 힘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껍데기 벗듯 벗어버리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른 수의입니다. 자, 이 수의는 죄수들이 입는 죄수복을 수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달래꽃은요, 어떤 존재냐면 이 수의를 자작나무가 껍데기를 벗는 것처럼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존재야.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걸쳐진 푸른 죄수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민중들을 억압하는 굴레, 민중들을 억압하는 것들. 따라서 우리 민중 또는 화자가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이 수의라는 점에서 부정적 시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수의를 자작나무 벗듯 벗어버리고 싶은 게 달래꽃인데 왜 하필 자작나무가 언급되었냐? 여러분들 그 자작나무 생긴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색해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작나무는 하얘, 껍질이 없어. 자작나무가 이렇게 껍질을 벗어버리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작나무에 비유를 한 거겠죠. 자, 하여간 민중들은 억압과 굴레를 싫어합니다. 이 억압과 굴레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민중들. 자, 외세의 억압, 그리고 어떤 뭐 정부의 혹은 뭐 탐관오리의 억압, 혹은 전쟁, 혹은 일제강점기, 혹은 군사독재 정권, 뭐 여러 가지 억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달래꽃이고 그 달래꽃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뭐뭐 해야 한다를 뭐라고 합니까? 당위성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 연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뚫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저력을 갖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힘을 예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 가겠습니다.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잠깐만, 이 문장 본 적 있지 않습니까? 1년 시작할 때 저 보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1년에서 언급한 요 문장이 변주되고 있죠. 변주가 뭡니까? 반복과 변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변주라고 하죠. 반복하고 있지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 부분 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형도 되었기 때문에 변주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빛과 윈드와 벌나비와, 자, 이게 바로 뭐였어? 이 그 달래꽃을 피워내는 그런 어떤 존재들, 민중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들, 이런 거였죠. 이제 벌과 나비가 있어야 또 꽃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마음, 아까 얘기했죠. 바로 그 민중들의 저력, 그것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자, 여기서 입맞추고 살아가는 게 뭐냐? 연대와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의 지금 구체적 청자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1, 2연에서는 너라는 존재 얘기 안 하고 달래꽃에 대한 예찬했습니다. 즉 1년과 2년까지는 민중들의 힘에 대한 예찬을 했단 말이야. 3년에서는 너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의 그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것이 고여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내가 꼭 쥘 수 있는 바로 그 손과, 근데 이 손이 무슨 손이야?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처럼 예쁜 손이래. 이 뜨거운 핏줄, 뭔가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 그런 어떤 예쁜 손, 그 손과, 그리고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더불어 가야 할 환히 트인 길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저력 있는 존재이니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의 손을 쥐고, 그리고 내 청춘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 손잡는 것과 더불어가는 것과 입맞추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연대하고 화합하고 이 결속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로서 앞으로 그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래꽃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민중들의 저력과 역사,
그리고 화합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적 표현법조만 보면요. 빠르게 할게요. 표현법적인 요소들 따로. 자, 따사롭게, 보드라운, 촉각적인 심상토로 나고요. 그 다음에 뭐라거나 지금 반복되면서 운율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의 열거도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것이다 하면서 유사한 종결어미로 연을 끝내면서 어떤 구조감과 균형감과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꽁꽁이라든가 훌훌이라든가 이런 음성상징어로서 생동감과 어떤 구체적인 표현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풀은 색채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버릇, 그리고 뱅어 같이 이러한 비유적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죠. 지금 보니까 요게 마침표가 하나야.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면서 무언가 이 벅찬 호흡과 리듬감을 가져가는 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문시, 전체적으로 엔터를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제 산문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는데, 산문시를 하더라도 운율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주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이 시는 산문적이기 때문에 운율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선지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뭐뭐라거나 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산문시라도 반복이 있으면 운율감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적이라고 운율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선지는 잘 제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 시의 주제는 우리 민중의 역사와 저력이고 달래꽃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꽃의 영속성과 저력과 그리고 화합과 연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주제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머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시인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해설을 여기서 마칠게요.